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주가는 작년 한번 크게 뛰었죠. 4만원까지 올랐다가 고점 형성 이후에는 사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계속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 한번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좀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자, 이후로는 아직은 좀 좀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도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향후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이제 얼마 전까지는 거의 스탠스가 막 뚜렷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제 오늘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한 달 기준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 흐름, 상한가 포함해서 이제 이런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3.37% 기록 중이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높은 느낌이 있지만 아직은 뭐 위험 수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 좀 들쭉날쭉합니다. 낮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좀 많이 뜁니다. 이런 식으로 19, 20.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뭐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는 있지 않아요. 조금 올라왔지만 거의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횡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점은 이제 확실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대차 잔고 계속 살펴봐야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조 천, 10조, 13조 횡보 한번 했다가 떨어집니다. 12조 때. 그리고 회복하면서 작년에 반등 성공 13조, 올해는 14조 근처까지, 내년은 15조 근처, 그래서 매년 1조씩 회복이 되고 있는 최근의 동향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6천, 7천, 9천, 5,700 다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점 형성했고요. 작년 반등했지만 여전히 소폭의 적자 마이너스 150. 자, 그리고 올해는 5,400억으로 크게 이제 회복이 또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1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과거 적자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 들어오면서 올해 드디어 흑전. 그래서 영업이익과 마찬가지 스탠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걱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 관련.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마이너스 800에서 마이너스 70억으로 소폭의 이제 회복은 됐지만 소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4분기에는 1000억에서 마이너스 1400억으로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실적 쇼크가 나왔던 지난 4분기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은 합니다만 전년 대비 아직은 눌리고 있어요. 300에서 130. 2분기도 1000에서 700대로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눌려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하반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은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중반대에서 유지하다가 조금씩 올라왔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이제 올해는 200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채 비율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 자,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마이너스 전환 이후에 회복이 되면서 올해는 그래도 0.4까지 플러스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수치적으로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익성이 좋지는 못한 상황. 내년 4.8 정도. 그래서 두 자릿수 진입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당장의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당 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마찬가지 스탠스입니다. 올해 플러스 전환, 계속해서 회복세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소폭 올라간 303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8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좀 다소 소소한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68.13배, PBR은 0.71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상당한 고평가 구간입니다. 지금은 많이 비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주가가 좀 뻥 튀었기 때문에 이제는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4분기 실적 우리 확인했죠. 쇼크 나왔던 거. 자, 보시게 되면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은 1,029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면서 실적 쇼크가 예상이 되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4분기의 실적 상황입니다. 주력인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판매량 감소와 생산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케미칼 부문도 전기 보수라든지 뭐 제품 스프레드 축소, 원가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부진을 가중시켰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솔루션의 이제 Q셀 부문은 LG 엔솔과 총 5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미국 전력망 ESS 사업에서 협력을 확대했다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 24년 4.8기가와트시 계약에 이은 두 번째 성과가 되겠고, 양사 간 이 장기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미시간,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에서 생산되는 등 프로젝트 전반이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루어져 미국 전력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한층 더 높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상당히 긍정적이겠고요. 이어서 동사의 급등세는 또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대표단의 중국 태양광 업체 방문 소식이 또 촉발했습니다. 머스크 측 대표단은 최근 태양광 설비와 배터리 모듈,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기업 현장을 직접 시찰했는데요.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10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전지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공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 태양광 기회가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면서 미국이 태양광만으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투심이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중국 쪽 이슈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4월 태양광 패널, 웨이퍼 등 태양광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증치세 환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는 24년 말 1차로 증치세 환급을 축소한 데 이어서 2차로 오는 4월 1일부터 태양광, 배터리 등 271개 품목에 대해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배터리 소재 산업의 이 공급 과잉은 변함은 없습니다만 4월에 이번 이 증치세 환급 폐지로 인해서 중국 경쟁사들의 수출 가격이 6.5에서 13%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한국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또 어쨌든 이제 최근에 주가에 좋은 흐름을 또 기운을 불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웨이퍼, 리튬 등 이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겠지만 태양광 배터리 제품 가격은 더 같이 이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들 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엔비디아 CEO 이제 젠슨 황 있죠? 젠슨 황이 지난 3일 미국의 한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AI 투자 확대 속에 원자력, 태양광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확산할 수 있는 시장 동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이제 4분기에 뭐 실적 쇼크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만 제외하면 이제 앞으로의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재료들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미국 관련 좋은 소식들이 최근에 주가를 뻥튀기 시키는 이런 점프업 시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재료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어제 상한가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보유자분들의 대응 영역으로 봐야 되지, 여기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상한가 전이었다면 여기선 괜찮아요, 신규 진입은.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평가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이제 더 올라가겠죠. 지금 재료로서 뭐 큰 악재만 없다면 계속 올라가겠는데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겠다. 지금 밸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반대 의견.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는, 자, 오늘 또 예외적으로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최근에 터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목표가 잡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조금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일단 도달로 말씀드리면서 따로 설정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종목 교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는 장기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 말리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장기로 볼 생각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종목 교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 투자 뭐 본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태양광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장기 투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책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환경으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에너지 쪽은 막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테마로 좀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고 팔고를 짧게 계속 하시는 게 훨씬 수익성 관점에서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보다는 중기 이하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라인은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0원 라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이제 44,000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여러분들 큰 문제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7만원대까지 올랐었던 종목이고 지금 뭐 만원대까지 최근에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 평단 관리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본전 근처까지는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혹시라도 44,000원 위에 평단이 계신 분들은 살짝 물타서 이 언더로 빼주시고 주가 올라왔을 때 잘 탈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44,000원 언더에 위치가 되어 계신다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물타봐야 이제 손실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평단을 얼마 안 내려오면서 비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4,000원 언더에선 물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다가 탈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